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E.H. 카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를 강의할 때 만들었던 노트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들 대학 때는 금서로도 유명했던 책이고요.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지금 다양한 적폐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란 무엇입니까? 저들은 적폐고 나는 적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7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정치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들 모두가 적폐적이지 않았나요? 누가 누구를 적폐라고 지적한다는 것은 자신은 그 적폐에서 절대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도 적폐이니까 같이 바꾸어 나가자는 것일까요? 제 소견으로는 도친 개찐이고 그나물의 그박 같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의 정치, 그 자체는 갈짓자로 걸어가는 적폐일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두고 보면 분명 성장이고 진화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정치 보면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져야겠지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회 김교훈 사무총장님과 연결해서 이 개헌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회와 정부가 서로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헌에 대한 당위성은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2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여쭤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 40조가 넘는 자금을 국민건강보험의료공단 약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굴리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3부에서는 세금도둑 잡아라 시간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와 함께 오늘은 각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요일 4부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이죠. 환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해서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대선 때는 분명 모든 정당의 대표들 또 대선 후보들이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발 빼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내놓지 않으면 정부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의 관심은 1987년이 지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체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개헌 논의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국회 김교훈 사무총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 인사 한마디 덕담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사무총장 김교훈입니다. 어느새 정유년이 가고 무술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예.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권이 이제 국민의 삶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김교훈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개헌 이야기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미 이제 벌써 작년부터 예.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지금 준비해 왔고요. 예. 이번에 또 개헌특위가 연장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연구 작업이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와서 예. 사실은 자료는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예. 저희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7건의 개헌 자료집을 이미 발간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물론 당위적으로 개헌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해야 된다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네네. 하나씩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은데. 개헌은 이제 정부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예. 개헌안 발의는 네. 국회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개헌은 사실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헌은 이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예.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헌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 안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기본권 문제라든지 노동권 여러 가지 인간의 행복을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지만 예.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요. 네. 개헌을 기본권이 있고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방 분권이잖아요. 예. 근데 기본권과 지방 분권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가능한데 네. 지금 이제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들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당들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선거 때 각 후보자들이 네. 각 공약을 걸었거든요. 네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겠다라는 공약을 걸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당이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께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자체가 여소야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이지 않습니까? 다당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발을 뺀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발의를 해야 되고 찬성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렵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정부안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그 정세균 의장님께서 만약에 국회가 개헌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있긴 하지만 네. 잘 안 될 경우에 네. 대통령도 그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것은 뭐냐면 이 국회 내에서 그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이제 개헌안 논의를 하는데 이것도 절차와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헌 절차가 이 시작조차 되지 않을 경우에 예. 대통령에게도 개헌안 발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 이 의장님께서는 국회가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를 좀 벗어나서 예. 개헌 논의에 집중하고 개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2월까지 국회 차원 개헌안 마련하고 3월 안으로 개헌안 발의하고 난 다음에 표결 절차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하고 연기한 개헌은 어렵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안에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게 이제 그거를 이제 개헌 특위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네네. 더 논의를 해봐야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더 논의를 해서, 예.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국민투표에, 원래 약속대로 국민투표에 올려서, 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좋죠. 왜냐하면, 네. 우선은 보면은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별도로 치러졌을 때 1,000억이 넘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이 참여율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투표율이.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거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약속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지방선거와 같이 함께 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여론이 많죠. 네. 저 여론조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87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정치민주화에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의견이 없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30년, 87년 체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을 로드맵을 깔아야 되는 이 개헌에 있어서 네네. 1,000억이라고 하는 예산 문제에 또 너무 발목을 잡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야가 87년 체제 비슷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언론이죠. 그렇게 네.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야와 국민들이 함께 해서, 네. 요번에 다 개헌의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네. 이제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네. 그런 시기의 조율도, 요번에 연장된 개헌 특위에서 한 번 더 논의가 돼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이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 집정부제 형태의 내용을 약간 좀 고민하고 계시는 흔적이 보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책이 예.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이 직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특정한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너무나 1인 지배 체제에서 나타났던 파행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분산돼야 한다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네. 그리고 그 분산과 또 하나는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만 좀 강화시킨다면 네. 뭐 어느 제도가 되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권력 구조는 없습니다. 네. 전 세계에 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뭐 각기의 권력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최선인지 어떤 제도가 가장 이상향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권력 분산만 되면은 빨리 개헌을 해서 또 진행하다가 이 한국에 맞는 대한민국에 맞는 부분으로 조금씩 또 추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권력이 분산이 안 되고 1인 지배 체제를 되다 보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 정말 퇴임한 후에 손주 손녀 손을 잡고 노인장을 편히 갈 수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권력에 집중해서 권력의 분산으로 갈 수 있는 체제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이 지금 국회에서 마련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 공고한 내용에 네네. 자편향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론에 좀 지적된 걸 저도 봤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개헌특위가 발표하거나 추진한 건 아니고요. 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헌특위에 자문위원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시민사회단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네. 자문위원회 의견을 모아놓은 초안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 자문위 의견은 개헌특위 논의의 여러 참고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이 이번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서 네. 할 일이고요. 예. 그것은 특정 정파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합리적 수준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정세균 의장께서 월요일마다 원내 대표분들과 그 뭐라 그럴까요? 하시죠. 예.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각 당에서 의도하는 바와 또 바라는 바가 많이 좀 의견이 나눠지겠네요. 예, 의견이 나눠지고요. 또 그 정세균 의장님 체제에서 이제 그 4당 원내대표하고 시작하시다가 이제 3당이 됐잖아요. 네. 단체가. 예. 거기서 많은 의견이 조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국회가 협치를 하는 데에 네.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그 이론이 있는 부분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이렇게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김경수 사무총장님, 저기 목요일마다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뭐라 그럴까요? 이 나라 국간을 좀 지키는 세금을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주에 국회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비에 대한 내역 급여를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네네. 특수활동비 올해는 지난해보다 16억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2억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9.2%를 줄였죠. 네, 정세균 의장께서도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어떤 투명성 문제를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 네네. 정치권의 권력 구조를 국회가 한번 나서서 바꿔보고 전환을 시켜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정세균 의장께서 이 특활비 비용 문제를 네.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사무처에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국회에서 물론 이제 특수활동비를 써야 할 곳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줄이고 나머지는 특정 정비로 해서 그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의 구조로 가야 되고요. 네.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쓰여지는 부분을 국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제도를 개선해서 네.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인천 예. 부시장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제 차기 시장 생각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오늘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1987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보면서 예. 정말 이게 사실은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게 개헌이 시작된 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7년이. 예.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그때 5.3 인천 항쟁이 예. 바로 86년도에 있어서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하여간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학교도 나오고 인천에서 정치를 했고 네. 또 인천에서 이제 국회의원 또 부시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천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인천이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흔히 쓰는 거는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있는 축복받은 도시다. 이렇게 전 얘기하는데 네.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항만이 있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3개나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정학적인 부분을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예. 사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인천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인천의 현 주소는 이 수도권에 이제 얽매여서 네. 인천의 정체성이라든가 정규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 저는 이제 사무총장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사무총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저와 사무처의 이 조직들이 좀 최대한 움직여서 네. 그 일을 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인천 시민들과 한번 네. 고민을 하고 저의 정치적인 행보는 그 뒤에 생각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하늘과 예, 땅과 바다가 열려있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김경욱 사무총리께서는 오랫동안 인천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김경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